여러분, 평생 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이 단 한 장의 서류, 단 한 번의 도장으로 물거품이 된다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는 나는 아니겠지라며 방심한 한 사람이 결국 평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쩌면 내일의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김노인, 올해 73. 그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았습니다. 허리와 무릎은 이미 망가졌지만 그래도 가족만은 편히 살게 해주겠다는 일념으로 버텨왔습니다. 집 한 채, 그리고 평생 저축해온 퇴직금. 이제는 그걸로 아내와 함께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 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쉬면서 살자. 애들도 다 키워놨고 이 집에서 꽃 가꾸면서 손주나 보면서 살면 되지 않겠어? 아내의 말에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빚 걱정도 없고 우리 둘만 있으면 되지. 하지만 바로 그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형님, 나야. 정수. 전화를 건 사람은 40년 지기 친구 정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난을 함께 이겨내며 우정을 쌓아온 그였기에 김노인은 무조건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님, 나 진짜 죽을 지경이야. 사업이 좀만 더 버티면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준다네. 근데 형님이 보증만 좀 서주면 한두 달 만에 다 갚고 정리할 수 있어. 제발 형님밖에 없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만약 평생의 친구가 이렇게 간절히 매달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동안 내게 도움받은 것도 많지 않나. 한번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 혹시 드시지 않나요? 김노인도 그랬습니다. 그래,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내가 좀 도와주지.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보증은 절대 서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하지만 노인은 아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여보, 정수는 달라. 그 사람은 나랑 평생을 함께한 친구야. 날 배신할 사람 아니야. 그리고 결국 김노인은 펜을 들어 올렸습니다. 보증인이라는 칸에 자신의 이름을 꾹 눌러 적었습니다. 그 순간은 몰랐습니다. 그 작은 도장이 평생 모은 노후의 전부를 집어삼킬 거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김노인의 노후는 어떻게 무너져 내리게 될까요? 그리고 친구 정수는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김노인이 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불과 몇 달 후, 평화롭던 그의 노후는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편함에 꽂힌 두툼한 서류 봉투. 은행 마크가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지?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채무 불이행 통지서. 당신 이름이 적혀 있어.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채무 보증인 김영. 기한 내 상환 불이행 시 보증인에게 청구함. 노인은 곧장 친구 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정수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은행에서 독촉장이 왔잖아. 수화기 넘어 들려온 목소리는 피곤하고 초조했습니다. 형님, 진짜 미안해. 근데 조금만 더 기다려줘. 사업이 지금 막 끝날 때라 다음 달이면 무조건 갚을 수 있어. 형님, 날 믿어줘. 평생 형님한테 이렇게 부탁한 적 있냐고. 노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번 한 번만 믿는다. 하지만 그 한 달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또 그 다음 달에도 은행 독촉장은 계속 날아왔습니다.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집 앞으로는 은행 직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보증인이시죠? 원금뿐 아니라 연체 이자까지 책임지셔야 합니다. 더 미루실 수 없습니다. 은행 직원의 딱딱한 말투에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직접 쓴 돈도 아닌데 어떻게. 고객님, 보증 서명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전부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 순간 노인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보증은 돈을 빌려준 당사자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가정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매일같이 노인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뭘 했어? 보증은 절대 서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잖아. 이제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해? 노인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냥 친구라는 생각에. 자식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저희 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집까지 넘어가게 생겼는데. 노인은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존경도 신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날이 왔습니다. 집으로 날아든 압류 통보서.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단 한 채의 집이 이제는 빚을 갚기 위한 담보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김노인은 그 서류를 붙잡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집. 김노인이 평생 모은 전부이자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그 집은 결국 은행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삿날 아침 아내는 가재도구를 싸다 말고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평생을 모은 집이었잖아. 당신이랑 땀 흘려 산 집인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빼앗기다니.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마당에 심어두었던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손수 심고 매해 가을마다 주렁주렁 달린 감을 손주들과 따던 그 나무. 이제는 더 이상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웠습니다. 아이고, 김씨네 결국 집 넘어갔대. 그러게, 괜히 친구 보증 서줬다가 저 꼴이 났지 뭐야. 뒷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골목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했어? 내 말 좀 들으라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고집만 세? 결국 우리가 이렇게 거지가 돼버렸잖아. 자식들마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도 못 도와드려요. 우리도 생활이 있는데 아버지가 왜 우리 인생까지 끌어내리려고 합니까? 차라리 아버지가 도장만 안 찍었어도 우린 지금 이 고생 안 하고 있었을 텐데. 그 말은 노인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자존심, 아버지로서의 존경심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결국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내는 친정으로 몸을 위탁했고 자식들은 뒷일을 외면한 채 각자의 살 길을 찾았습니다. 남은 건 오직 노인 혼자. 작은 반지하방에 몸을 누이며 그는 매일같이 자책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친구 하나 살리려다 내 가족을 다 잃어버렸구나. 그 와중에도 은행 독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노후자금 모두 갚음으로써 바닥났습니다. 노인은 버스 정류장에서 공사판에서 허드레지를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았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무릎은 더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빚쟁이의 굴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친구 정수는 어디로 갔을까요? 처음 몇 번은 미안하다며 전화를 걸어오던 그도 어느 날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겠다던 말은 거짓이었고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해 잠적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깊은 절망 속에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내가 사람 하나 잘못 믿은 죄로 이렇게 돼버렸구나. 김노인의 인생은 이제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증으로 인해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건강마저 잃어갔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반지 하방의 차가운 공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곰팡이 냄새는 숨을 쉴 때마다 답답하게 목을 조였습니다. 노인은 전기장판 하나에 몸을 웅크린 채 매일같이 독촉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씨, 이자만이라도 갚으셔야죠.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이미 가진 건 다 줬잖소. 더 이상 뭐가 있다고. 보증인이 책임진다고 서류에 분명히 적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화가 끝나면 노인은 이불 속에서 울부짖듯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정수를 마주쳤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 손에는 최신형 휴대폰, 옆에는 웃고 떠드는 젊은 여자까지. 정수야.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수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형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곤란? 내가 내 인생을 다 망쳐놓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 내가 서준 보증 때문에 집도 잃고 가족도 떠나고 내가 약속했잖아. 한두 달이면 갚는다더니. 정수는 차갑게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세상은 각자 알아서 사는 겁니다. 저도 제 살 길 찾아야죠.
언제까지 형님한테 얽매여 살 순 없잖아요. 그 순간 노인의 심장은 쪼개지는 듯 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아, 내가 널 어떻게 믿었는데. 정수는 아무렇지 않게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냉정하고 잔혹했습니다. 평생의 친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배신의 충격은 노인의 몸과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쓰러지듯 길바닥에 주저앉은 그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진단은 심장질환과 만성신부전, 과로와 스트레스, 영양실조가 겹쳐진 결과였습니다. 병실에서 그는 텅 빈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내가 바란 건 그저 평범한 노후였는데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이야.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자식들도 그 어떤 친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말없이 링거를 갈아주고 청소부가 바닥을 닦아낼 뿐. 병실 창문 너머로 겨울 눈발이 흩날릴 때마다 노인은 문득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도장만 안 찍었더라면 지금쯤 손주들이랑 웃고 있었겠지. 그리고 마침내 노인은 병상 위에서 마지막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보증 절대로 서지 마라. 그 목소리는 병실 벽에 메아리 쳤지만 들려줄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노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쓸쓸히 막을 내렸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그였지만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그의 노후를 송두리째 집어삼켰습니다. 보증. 그 두 글자는 결국 친구도 가족도 삶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보증은 결코 작은 호의가 아닙니다. 그건 곧 당신의 전 재산,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내어주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 해도, 보증은 서는 순간 법적으로 당신의 빚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의 김노인처럼 평생을 모은 노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친구를 외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노후를 담보로 삼지 않을 겁니다. 보증을 요구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진정한 우정이 아닙니다. 김노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기억하십니까? 보증 절대로 서지 마라. 이 한마디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경고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잃는 대가로 이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 뼈아픈 희생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누군가는 친척, 친구, 지인의 부탁으로 도장을 찍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오늘의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노후는 그 어떤 부탁보다 소중합니다. 가족의 미래는 그 어떤 우정보다 먼저 지켜야 합니다. 이 사연은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경고의 종소리입니다. 보증은 곧 파멸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 다른 김노인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이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은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